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인간 영혼의 탐험가였던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에 관한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등불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되고 어두운 우리 인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즉,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적절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가 단순한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는 사실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조종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장군처럼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디까지가 인내의 한계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감정의 기복, 방어 기제를 연구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단계의 교묘한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 찍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강화입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적 행동 단계로 들어섭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전이라고 명명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적 조종을 더욱 강한 강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플라잉 멍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동조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인들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칼 융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가장 파괴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발악, 심리적 전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상처이며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조종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실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당신을 가해자로 칠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회가 명백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빌현의 주인공이라는 원형적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당신을 사악한 원형적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비방 캠페인, 즉 스미어 캠페인은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 즉 서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그들을 자신의 심리전에 끌어들일 동맹군으로 모집합니다. 그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표적으로 삼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이들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토록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진실 샌드위치라는 기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전체 이야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 허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하나씩 심으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인격 파괴를 자행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친다면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 재구성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에는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 톨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정서적 테러리즘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켜 스스로의 정신 상태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현실 감각의 침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림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조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개성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직관력, 더 강력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조종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심리적으로 참여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개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조종술은 힘을 잃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부풀려진 자아 구조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성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들의 조종이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한 개인의 필사적인 행동임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에 대한 증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 융이 언제나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그 진정한 삶을 되찾을 자유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인간 영혼의 탐험가였던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에 관한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등불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되고 어두운 우리 인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즉,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적절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가 단순한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는 사실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조종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장군처럼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디까지가 인내의 한계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감정의 기복, 방어 기제를 연구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단계의 교묘한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 찍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강화입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적 행동 단계로 들어섭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전이라고 명명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적 조종을 더욱 강한 강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플라잉 멍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동조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인들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칼융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가장 파괴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발악, 심리적 전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상처이며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조종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실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당신을 가해자로 칠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회가 명백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빌현의 주인공이라는 원형적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당신을 사악한 원형적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비방 캠페인, 즉 스미어 캠페인은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 즉 서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그들을 자신의 심리전에 끌어들일 동맹군으로 모집합니다. 그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표적으로 삼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이들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토록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진실 샌드위치라는 기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전체 이야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 허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하나씩 심으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인격 파괴를 자행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친다면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 재구성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에는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 톨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정서적 테러리즘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켜 스스로의 정신 상태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현실 감각의 침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림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조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개성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직관력, 더 강력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조종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심리적으로 참여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조종술은 힘을 잃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부풀려진 자아 구조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성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들의 조종이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한 개인의 필사적인 행동임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에 대한 증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 융이 언제나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그 진정한 삶을 되찾을 자유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인간 영혼의 탐험가였던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에 관한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등불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되고 어두운 우리 인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즉,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적절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가 단순한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는 사실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조종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장군처럼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디까지가 인내의 한계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감정의 기복, 방어 기제를 연구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단계의 교묘한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 찍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강화입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적 행동 단계로 들어섭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전이라고 명명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적 조종을 더욱 강한 강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플라잉 멍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동조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인들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칼 융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가장 파괴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발악, 심리적 전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상처이며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조종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실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당신을 가해자로 칠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회가 명백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빌현의 주인공이라는 원형적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당신을 사악한 원형적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비방 캠페인, 즉 스미어 캠페인은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 즉 서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그들을 자신의 심리전에 끌어들일 동맹군으로 모집합니다. 그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표적으로 삼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이들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토록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진실 샌드위치라는 기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전체 이야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 허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하나씩 심으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인격 파괴를 자행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친다면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 재구성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에는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 톨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정서적 테러리즘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켜 스스로의 정신 상태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현실 감각의 침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림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조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개성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직관력, 더 강력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조종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심리적으로 참여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개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조종술은 힘을 잃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부풀려진 자아 구조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성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들의 조종이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한 개인의 필사적인 행동임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에 대한 증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 융이 언제나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그 진정한 삶을 되찾을 자유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인간 영혼의 탐험가였던 칼 융의 통찰을 통해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에 관한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등불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되고 어두운 우리 인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즉,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적절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가 단순한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는 사실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조종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장군처럼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디까지가 인내의 한계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감정의 기복, 방어 기제를 연구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단계의 교묘한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 찍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강화입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적 행동 단계로 들어섭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전 2라고 명명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적 조종을 더욱 강한 강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플라잉 멍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동조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인들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칼 융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가장 파괴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발악, 심리적 전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상처이며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조종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실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당신을 가해자로 칠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회가 명백한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빌현의 주인공이라는 원형적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당신을 사악한 원형적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비방 캠페인, 즉 스미어 캠페인은 당신을 직접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에 대한 이야기, 즉 서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접근합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고 그들을 자신의 심리전에 끌어들일 동맹군으로 모집합니다. 그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표적으로 삼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이들의 선한 마음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토록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진실 샌드위치라는 기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백한 사실들 사이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끼워 넣어 전체 이야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뇌는 검증 가능한 사실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 허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연결과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들의 마음에 당신의 인격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하나씩 심으며 당신의 지지 기반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재구성하는 인격 파괴를 자행합니다. 당신이 독립적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넘친다면 오만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 통제하려 든다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 재구성 기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에는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 톨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 당신의 영혼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정서적 테러리즘입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켜 스스로의 정신 상태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융은 이를 현실 감각의 침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칼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그림자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당신이 겪었던 어두운 경험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는 조종이 시작되기 이전의 당신, 즉 당신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종종 개성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성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심리 패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은 오히려 전사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직관력, 더 강력한 경계 설정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조종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강화된 인식은 미래의 조종 시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이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심리적으로 참여해줄 때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심리 개임에 참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모든 조종술은 힘을 잃습니다. 칼융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정교한 조종술은 부풀려진 자아 구조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발버둥일 뿐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포식자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두려워하는 성인의 몸을 한 겁에 질린 아이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리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그들의 조종이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한 개인의 필사적인 행동임을 꿰뚫어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과 삶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조종하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은 당신이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는 당신의 패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승리에 대한 증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종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만보다 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칼융이 언제나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었던 그 진정한 삶을 되찾을 자유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 혹은 내 기억과 판단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가이자 인간 영혼의 탐험가였던 칼융의 통찰을 통해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세계를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칼융은 인간의 정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마지막 행동에 관한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 그들은 결코 조용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지식을 넘어 어쩌면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지식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등불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이 지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칼융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억압되고 어두운 우리 인격의 측면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지만 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특히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그림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즉, 그들은 당신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결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페르소나, 즉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적절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페르소나가 단순한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는 사실 텅 빈 내면을 가리기 위한 정교한 갑옷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들의 조종과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이 과정을 세 가지 뚜렷한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탐색전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먼저 당신의 심리적 경계를 시험하며 약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장군처럼 당신의 어떤 부분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디까지가 인내의 한계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 감정의 기복, 방어 기제를 연구하며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초기 단계의 교묘한 조종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를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 찍은 셈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 강화입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나르시시스트는 보상적 행동 단계로 들어섭니다. 통제력을 잃었다는 불안감을 보상받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심리전이라고 명명한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을 왜곡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투사,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적 조종을 더욱 강한 강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이 단계에서 그들은 종종 플라잉 멍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동조하여 당신을 공격하는 주변인들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 가족, 동료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시험하는 잔인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견뎌낸다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가 찾아옵니다. 칼융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가장 파괴적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후의 발악, 심리적 전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깨달았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시스트적 치욕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는 그들의 자아 전체를 위협하는 깊은 상처이며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이전의 모든 조종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전복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현실 전체를 뒤집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면서 당신을 가해자로 칠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림자 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술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보편적인 심리 패턴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회가 명백한 피해자에게 동정